피레기는 여러분들이 피레기는 왜 설치합니까? 네, 어떤 선로에 서지가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두면 어떤 특별히 변압기 말고 다른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기들이 절연히 그냥 팡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전압이 걸리니까 파괴돼서 그 높은 전압이 걸리는 것을 대지로 방전시켜가지고 전압을 좀 제한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피레기라는 걸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피레기는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실무에서. 네,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압기 바로 앞에다가 설치를 하죠.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입구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변압기 앞에다가 얘를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가 바로 수전해가지고 바로 들어오니까 여기만 설치해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딘가에서 케이블을 끌고 쭉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쪽 가공에서 케이블로 들어오는 여기 전주에도 또 피레기 하나 설치합니다. 그죠? 여기에도 얘를 피레기 설치하고 수용가 안에서도 여기에서 22,900km를 끌고 구내의 어딘가로 또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에도 피레기 설치를 해야지 됩니다. 이런 곳에 이제 아무튼 어떤 서지가 들어올 때 이런 서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에 이제 피레기를 설치하면 되는 거고 피레기는 선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대지에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R, S, T 상이 있으면 각각이 R상에다가 연결해서 우선 대지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그 안에 대지하고 연결하는 사이에 피레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피레기를 설치해서 끊어놓는 거죠. 언제만 방전하냐? 서지가 들어왔을 때 서지만 탁 방전하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 상용 주파수의 전원은 계속 이쪽으로 써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서지가 방전되고 복귀하지 않고 계속 서지가 이어지면 그냥 일선지락이에요. 땅으로 그냥 일선지락이 생겨가지고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 피레기는 높은 이상전압만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 방전시키고 상륜 주파수는 그대로 다시 바로 복귀해가지고 상륜 주파수는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피레기다라는 거죠. 자, 피레기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종류하고 그 종류별 특징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피레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피레기란 떼또는 회로 개폐 등의 과전압의 파고값이 일정 값을 넘을 경우에 이런 서지 파형이 엄청나게 높은 파형의 서지가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이것을 방전을 해서 과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기기는 대부분의 이제 어떤 변압기가 될 거예요. 변압기가 가장 비싸니까 변압기는 반드시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압기를 이런 서지 파형의 절연에 견디게끔 하는 게 힘들어요. 그만큼 여기 코일이 많이 감겨 있고 그게 코일 층별로도 다 절연을 해야 되는데 서로 도통되지 않게 절연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연을 견디게끔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피레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을 보호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개통이 스스로 회복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서지 파형이 들어왔을 때 피레기를 통해서 방전을 시키고 방전을 시키는 상태 그 순간에 상용 주파수도 이쪽으로 그 순간에 새요. 같이 대지로 가겠죠, 당연히.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보통 1.2 표준으로 보면 1.2에서 50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표준 파형이고 뇌에 대한 유도례가 얼마 정도 시간이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근데 길지는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빠르게 방전하고 다시 복귀를 해서 속류를 어디서 차단해야 된다. 속류 차단이라는 것은 땅으로 빠지고 있는 계속된 전류를 빨리 차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차단시켜서 이쪽으로 정상적인 전압이 계속 공급이 되도록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회복 기능까지 스스로 해야지 됩니다. 그런 장치이다. 그리고 LA는 뇌서지 또는 개폐서지에 의한 이상전압부터 전력기기를 보호하는 장치다. 정의 두 개죠. 여기도 정의, 여기도 정의. 자, 그런데 개통에 보면 개통에 뇌서지가 침입할 때도 있고요. 개통에서 어떤 차단기가 차단을 할 때 차단기에 개폐서지가 생기죠. 개폐서지 종류는 우리
콘덴서 공부할 때도 아까 얘기했을 때 투입지, 투입서지, 그 다음에 차단시, 제점호서지 이런 것들. 개폐서지도 이렇게 개폐서지가 돼서 들어오는데, 자, 뇌서지에 견디게끔 어떤 차단기를 만든다, PR을 만든다, 뭐 어떤 개폐기를 만든다. 뇌서지가 들어왔을 때 그걸 견디게끔 만드는 것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책에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뇌서지의 크기는 엄청 높기 때문에 그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거다. 불가능하고, 얘는 그 최대 이 파고값이 몇 배가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개폐서지는요, 개폐서지는 개폐할 때 생기는 서지인데 이거는 측정을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개폐서지는 최대 3에서 4배 정도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4배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또는 3.5배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더라. 그러면 개폐서지는 이렇게 3에서 4배 정도 최대 생겨봤자 그 정도니까 개폐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계통의 기기들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기본적으로 견디면 됩니다. 개폐서지에 대해서는. 견디면은 P렉이나 SA나 또는 SPD나 이런 거 견디게끔 만든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압 전력계통, 그러니까 차단기, 개폐기 이런 것들은 발생하는 개폐서지에 다 견딥니다. 변압기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개폐서지에는 견디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연을 상용주파 어떤 전압의 4배의 전압에는 견디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견디게끔 만드는데 유독 그 서지에 약한 게 있어요. 기기 중에. 유독 서지에 약한 게 변압기도 견뎌요. 변압기도 견디는데 유입 변압기는 견디는데 몰드 변압기는 요게 좀 약해요. 절연 내력이 좀 약해요. 유입 변압기보다. 그러니까 몰드 변압기는 뇌서지 당연히 터질 거고 개폐서지가 들어왔을 때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개폐할 때 생기는 개폐서지가 들어오면 몰드 변압기 앞에는 반드시 뭐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SA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몰드 변압기 철심에다가 권선 감아놓고 권선간의 절연을 쭉 해놓은 거거든요. 또 유도전동기에 철심에다 권선을 감아놓고 권선간의 절연을 쭉 해놨는데 유도전동기도 개폐서지에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유도전동기도 개폐서지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됩니다. SA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SA나 LA를 설치하는 이유고 원리는 똑같아요. SA든 LA든. 자, 한번 생긴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전주에 설치된 거 사진 하나 그냥 따본 거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 겉에서 보면 그냥 애자로 이렇게 생겼고 이 내부에 이제 어떤 피레기의 특성을 갖는 특성 요소는 이 내부 안에 들어있죠. 안 보이는 곳에. 그래서 애자로 돼서 여기에 어떤 전원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 콧몽 해가지고 여기에 따서 접지를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애자 이렇게 통에다가 특성 요소들을 넣어놓고 그러니까 피레기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애자로 이렇게 해놨어요. 애자로 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여기 선하고 대지하고의 절연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쭉 해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도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름을 줘가지고 절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 보면 이제 폴리머 애자라고 했는데요. 폴리머 애자는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할까요? 고분자 재료를 써가지고 약간 얇고 그리고 성능이 좋게 만들었어요. 절연 성능도 좋고 여기에 오염이 좀 되면은 이게 절연 성능이 약해지거든요. 그런 오염이 됐을 때 절연 성능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새로 만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예전에는 뭐가 들어갔었다? 여기에 이런 사기애자가 들어갔었어요. 사기애자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렇이 도통이 됐어요. 피레기 여기 서지가 들어와가지고 도통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서지 파형이 빠져나가는데 아주 짧은 시간 서지 파형이 빠져나가는 것만 이 피레기도 견딥니다. 이 피레기도 여기에 내부에 저항이라는 거는 엄연히 존재를 해요. 저항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저항이 낮긴 하겠지만 0이 될 수는 없고 존재하는 저항에 서지 파형의 전류가 흐르면 뭐 전류의 크기도 크지 않습니까? 뭐 5카, 10카, 몇 카 이렇게 흐를 수 있잖아요. 그 I자승 알 만큼 여기에도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열이 장시간 동안 발생하면 얘가 못 견디고 터질 수가 있어요. 못 견디고 터지면 사기애자는 깨져서 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져서 팍 튀기니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폴리머 재질의 애자를 쓰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냥 뭐 푹 찢어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이 애자들의 터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단록이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디스커넥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내부에 디스커넥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전류가 이 피레기가 못 견딜 만한 전류가 흐르면 이 디스커넥터가 여기 안에 어떤 작은 어떤 화약 재질 이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걔가 먼저 퍽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먼저 살짝 펑 터져가지고 여기에 땅으로 이렇게 지락되는 걸 끊을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특성 요소가 있는데 피레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 요소, 뭐 SiC라고 요 SiC도 있고요, 탄화 규소, 그 다음에 얘보다 특성이 좀 더 좋은 ZNO, ZNO가 있죠. 산화아연. 이런 요소들도 그 처음에 만들어 놓은 특성이 점점 열화가 돼요. 열화가 돼서 특성이 좀 변하면 이렇게 그냥 전류가 이렇게 땅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락 사고잖아요. 그랬을 때 디스커넥터가 터져가지고 이걸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회로를. 회로 자체가 정전이 되지 않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애자의 형태로 되어 있고 디스커넥터가 있고 여기에 안에 내부에 특성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피레기의 일반적인 구비 조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레기는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똑같이. 여기 어떤 보호기기. 피레기는 이상전압에 침입이 됐을 때 신속하게 어떻게 돼야 된다? 방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해요.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얘가 충격파입니다.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방전을 붙어가지고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이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아야 좋을까요? 낮아야 좋을까요? 충격파가 이만큼이 들어와야지 동작하는 게 좋다. 요만큼만 들어와도 동작하는 게 좋다. 뭐가 더 좋아요? 낮은 게.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충격파의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은 게 좋아요. 그러면 충격파가 요만한 게 쫙 들어와도 얘가 방전 개시해가지고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이렇게 잘라서 보내는 거죠. 충격파가 방전을 개시 안 하면 이만한 게 들어와야지 이 정도 전압에서 방전한다 그러면 쭉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 전압에서 방전을 개시해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게 한 이만큼이 잘려가지고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방전 후 서지 전류 통전 시에 단자 전압을 일정 전압 이하로 억제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전이 된 다음에 단자 전압은 요 피레기의 전압을 얘기해요. 여기 사이의 전압.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 I가 흐를 때 여기에 피레기에도 R이 존재를 할 거고요. 특히 피레기 R은 방전할 때 상당히 낮아요. 낮은데 여기 접지 저항에도 RG가 있을 수 있겠죠. 요 RG 때문에 여기에 I, R만큼 뭐가 생긴다? 전압이 여기 뜹니다. 이렇게 전압이 뜨는데 그걸 뭐 VP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VP의 전압이 여기 뜬다. 이 전압이 그대로 기기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여기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이 기기에 걸리는 전압이 된다. 그래서 피레기의 전압을 낮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게 또 이 제한 전압이기도 합니다. 잘라낸 전압, 피레기에 걸린 전압, 잘라낸 전압. 요게 일정 전압 이하로 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 전압은 낮을수록 좋다. 그리고 충격 방전 개시 전압도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떨까요? 이 사이에 상용주파라는 것은 60Hz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용주파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상용주파 수도 전압이 이렇게 높아지면 피레기가 못 견디고 방전을 개시할 수 있거든요. 그 상용주파의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높아야 좋죠. 상용주파에서는 얘가 방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높아도 견디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은 게 좋다.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다. 근데 이 값이 역전되진 않습니다. 절대로.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아무리 높아서 좋아도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은 게 좋은데 아무리 낮아도 이렇게 역전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사이에 갭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갭이 작은 것이 성능이 아주 우수한 피레기가 되는 거예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방전 안 하고 높일수록, 충격파는 낮은 충격파가 들어와도 낮출수록 요 갭, 요 자체가 작은 것이
피레기가 고성능의 피레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이상전압 처리 후에 속류를 차단한다. 그 자동 회복 능력을 가질 것. 속류라는 것은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서지 파형이 들어왔을 때 이제 도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통이 시작되고 서지 파형이 없어진 다음에 상령주파 파형 때문에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빠르게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개통을 회복을 해야 된다. 속류 차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구조가 간단하고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이건 일반적인 얘기죠. 구조가 간단해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특성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특성, 아까 SIC, ZNO 특성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 특성 요소가 전압이 높은 전압은 저항을 낮게 하고 낮은 전압에서는 저항을 거의 무한대로 해가지고 안 흐르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진 것들이거든요. 그런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능 구비 조건, 구비 조건에 대해서는 그 밑에도 나와요. 책 밑에 보면 구비 조건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상경주파 방전 개시 높을 것, 방전 내량이 크고 그저 제한 전압이 낮을 것 다 있죠. 그 다음에 속류 차단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구조가 견고하고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피레기의 구조 및 종류. 올려야지. 피레기의 구조 및 종류. 자, 피레기는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직렬갭, 책에 있는 그림, 직렬갭과 특성 요소. 그 안에 애자 안으로 들어있는 게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되어 있고, 여기 실제적인 그림에서도 뭐 직렬갭인 부분, 여기 특성 요소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평이에요. 직렬갭이 있는 게 개평 피레기. 또 얘는 ZNO 소자를 쓴 것은 갭 레스형, 갭 레스 피레기. 그러니까 개평 피레기가 갭 레스형 피레기가 있는 겁니다. ZNO 소자를 개발을 했더니 굳이 갭이 없어도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좋더라.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게 만들고 저렴하게 다시 만들고 특성이 더 좋게 만든 게 갭 레스형 피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피레기는 갭 레스형 피레기예요. 지금 이제 개평 피레기는 예전 거고. 근데 항상 시험에 개평하고 갭 레스형을 비교하라는, 구조적인 걸 얘기할 때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그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저는 좀 지워야겠네. 직렬갭. 요 직렬갭이 어떤 영향을 하느냐. 그러면 특성 요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선 특성 요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특성 요소에는 고전압에서는 방전을 시키고 저전압에서는 방전을 안 시키고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모든 재료는 전압이 이렇게 걸렸을 때 저항이 일정할 거 아니에요. 저항이 일정해가지고 전압이 걸릴 때 거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뭐 비례해서 증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SIC라는 탄화 규소를 썼더니 전압이 이렇게 높아져도 전류가 별로 안 흐르더라라는 거예요. 이 탄화 규소 재질을 여기 안에다 넣고 전압을 걸어봤더니 전압을 높이 걸어도 전류가 별로 안 흘러요. 근데 전압을 얼마 이상 높여서 점점 높여가지고 높였더니 갑자기 전류가 확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피레기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피레기를 만들었는데 SRC라는 걸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떠한 전압을 걸었더니 개통에 걸려있는 이렇게 전압을 걸었더니 요만큼 뭐가 생겨요? 네, 누설 전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설 전류가 이렇게 누설 전류가 흐르는데 누설 전류가 이게 생각보다 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게 누설 전류가 아예 없으면 좋은 건데 너무 커요. 그래서 뭘 달았어요? 갭을 단 겁니다. 이렇게 갭을. 그래서 누설 전류가 아예 안 흐르게끔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서지 파형이 팍 들어올 때 이 직렬 갭에서 아크가 팡 튀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크가 팡 튀게끔 만들어서 높은 아크에 의해서 일단 직렬 갭이 연결이 되고 특성 요소는 높은 전압이 걸리면 거의 저항이 제로가 돼서 전류를 확 흘릴 수 있는 특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SRC를 넣어가지고 직렬 갭을 둬서 다시 이쪽으로 방전돼서 흐르는 속류를 차단한 겁니다. 이쪽에서 방전돼서 흐르는
속류를 나중에 상륜 주파수의 속류는 차단하게끔 만든 게 피렉이다. 그리고 특성 요소하고 직렬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이 특성 요소가 조금 더 좋은 특성 요소를 갖고 있는 제품을 찾았어요. 그게 ZNO예요. ZNO. 산화 아연을 가진 소자. 산화 아연 소자를 가지고 만들었더니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여기 두 가지 그림이 다 나와 있죠. 페이지에 보면 산화 아연은 어느 정도 전압을 걸어도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좀 높은 전압을 걸었을 때 갑자기 0이 돼서 전류가 확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직렬갭이 없어도 전류가 안 흘러요. 안 샌다는 거죠. 안 새고 어느 정도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전류가 아주 제로가 되는 0이 이 SiC보다는 상당히 특성이 우수한 거예요. 우수한 소자를 만들었다. 이 ZNO를 가지고 특성 요소를 했더니 뭐가 필요 없다? 직렬갭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특성 요소의 종류에는 SiC하고 금속 산화물 특성 요소, 이게 ZNO입니다. ZNO. 그리고 이거의 VI 특성 곡선이 여기 그림에 있는 VI 특성 곡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기 특성 요소의 피레기 특성 요소의 재료, 그 다음에 VI 특성 곡선. 자, 그리고 그러면 ZNO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앞에 입자를 보니까 ZNO는 이런 입자를 가지고 있더래요. 이런 입자를. 여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ZNO죠. ZNO인데 요 사이에 절연층이 이렇게 있어요. ZNO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절연층이 여기 ZNO 입자가 여기 10 마이크로메타라면 여기 절연층이 0.1 마이크로메타의 절연층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을 겁니다. 10하고 0.1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류를 흘리려면 절연층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ZNO는 전기를 잘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절연층이 이렇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전압을 이렇게 걸면 전자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여기 걸려가지고 어느 정도 전압을 걸면 통과하지 못해서 높은 저항이 형성돼 있다가 전압을 점점 올리면 이만큼 전압을 올리면 이제 전류들이 이쪽으로 착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전압이 얼마 안 걸렸을 때는 전류를 못 흘리니까 저항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게 이제 피레기의 종류가 피레기의 종류로 넘어갔는데 피레기의 종류는 그래서 일단 갭형이 있고 갭레스형이 있다. 그죠? 갭형은 SiC 소자를 썼고 갭레스형은 ZNO 소자를 썼다라는 두 가지가 있고요. 어떤 사용 용도별로 또 구분을 좀 보면 공증 방전 전류에 따른 종류가 10카, 5카, 2.5카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생산되는 게 10카, 5카, 2.5카짜리가 있고, 그리고 구조에 따른 분류가 지금 갭 저항형하고, 갭 저항형, 밸브형, 밸브 저항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갭형입니다. 이게 다. 세 개가 갭형이고, 그 다음에 갭 레스형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그냥 갭형하고 갭 레스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료에 의한 분류는 애자형으로 된 게 있고, 폴리머 피레기가 있다. 아까 애자형은 예전에 만든 건데, 폭발했을 때 비산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무겁고. 근데 폴리머 피레기를 쓰면은 절연 성능도 좋고 2차 피해도 없고 가벼워집니다. 자, 그런 종류가 있다. 자, 이것도 제가 사진을 하나 따다 붙였어요. 폴리머 애자. 애자로 되어 있고 얘는 얇은 폴리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폴리머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갭레스형 피레기. 갭레스형 피레기는 어떤 소자를 썼습니까? ZNO의 산화 아연 소자, ZNO 피레기라고 합니다. 갭레스형 피레기는 탄화기소에서 금속 산화물, 산화 아연으로 소성한 것이다. 바꿨다. 뛰어난 비직선 특성 요소. 비직선 특성 요소가 전류가 전압을 올려도 전류가 안 흐르다가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막 이렇게 흐르는 비직선 특성 요소를 갖는다. 그래서 직렬갭을 생략해도 되고요. 생략할 수 있고 피레기를 소형화하고 가격을 낮춘 피레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도 그러니까 더 싸요. 성능도 좋고. 자, ZNO 소자의 특성, 비직선 전압 전류 특성, 이 그림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전압을 걸었을 때
누설 전류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걸려 있을 때 누설 전류가 0은 아니에요. 누설 전류가 0은 아니고 얼마다? 수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10 마이크로 암페어. 여기에 어떠한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에 누설 전류가 수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1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는 세고 있습니다. 피레기에서. 근데 아주 작은 값이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렬 갭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SiC 소재를 쓰면 이 누설 전류가 좀 많이 흘렀죠. 평상시에.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직렬 갭이 없으면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 갭을 둬서 한 거고. 그러면 직렬 갭을 뒀기 때문에 SiC는 실질적으로 누설 전류가 제로예요. 설치를 한다면. 방전 특성은 더 안 좋지만 누설 전류가 제로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설 전류가 하나도 없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전 특성이 조금 나쁠 뿐이죠. ZNO는 방전 특성이 좋고 직렬 갭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설치를 했지만 아무튼 약간의 누설 전류는 생깁니다. ZNO는. 그래서 이 누설 전류가 커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설 전류를 평상시에 측정을 해봐야지 돼요. 유지 관리할 때. 안 그러면 나중에 여기 점점 커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서지 전압이 인가됨과 동시에 흡수 처리한다. 그래서 이산 전압 억제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뭐가? 갭? 이 산화 아연 소자의 특성이, ZNO의 특성이 이상전압 억제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전압파형의 변화에 따른 전류만 방전함으로 서지파의 소멸과 동시에 방전 전류가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번 ZNO의 또 다른 특징, ZNO 피레기의 특징. 직렬 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 경량화 할 수 있고 소선 위험이 적다. 피레기에 부합된 뛰어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요. 뛰어난 이 성능, 비지선성 성능. 그리고 속류가 없어서 빈번한 작동에도 잘 견딘다. 이게 속류 이렇게 빠지는 속류가 이거 파형을 보고 여기를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지. 비교를 해볼게요. 이 속류가 없어서 빈번한 작동에도 잘 견딘다. 그러니까 특성 요소의 변화가 적다. 다시. 자, 동작을 하는데 빈번한 작동에도 잘 견디고요. 또 속류에 따른 특성 요소의 변화가 적다고 그랬어요. 이 속류가 아주 짧게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열이 많이 발생 안 해요. I자승 R만큼 분명히 열은 발생할 텐데 열이 별로 발생 안 해서 특성 요소의 변화가 적어요. 그리고 특성 요소 사고의 경우, 이건 단점입니다. 하나의 단점. 특성 요소 사고의 경우 단락사고 같은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성 요소 ZNO가 좀 성질을 잃어버렸을 때 갑자기 이렇게 지락이 되는 사고가 되는 거죠. 지락사고와 같은 현상으로 될 수 있다. 그럼 단락사고는 틀린 거냐? 단락사고도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상이 이렇게 또 피레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얘도 고장나고 얘도 고장나면 이렇게 단락사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고장나면 지락사고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피레기의 동작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고 뭐를 비교하냐면 갭 저항형하고 갭 레스형하고, 갭 저항형은 소자가 SiC, 갭 레스형은 소자가 ZNO. 그죠? 자, 갭 저항형을 볼게요. 갭 저항형에 갭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갭 저항형의 표시입니다. 내 임펄스 방전 개시 전압이 도달하면 피레기가 방전을 개시한다. 갭이 이렇게 있고 특성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서지파형이 들어오면 이 갭에서 먼저 아크가 튀어야 됩니다. 튀면 그때서 이제 도통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지파형이 원래 보면 이만한 서지파형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주 높은 서지파형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서지파형이 들어올 때 갭이 도통을 하는 겁니다. 갭이 도통을 해가지고 이때 뇌 임펄스 방전 개시 전압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도통을 해서 아크가 튀어서 이렇게 전류가 쫙 땅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 잔류전압이 형성이 돼요. 여기 잔류전압 VP. 잔류전압이 잠시 형성이 되고요. 아크가 이어져 있죠.
서지가 다 없어졌어요. 요 시간 만에. 요 짧은 시간 만에 서지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아크가 안 끊어져요. 왜? 여기에 상형 주파수의 파형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형 주파수의 파형이 뭐가 될 때까지 안 끊어진다? 0이 될 때까지. 2분의 1 사이클 만에 0이 될 때까지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계속 2분의 1 사이클 동안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로. 대지로. 그게 속류입니다. 그 속류를 빨리 차단하는 게 좋은데 갭형은 SRC 소자의 특성의 한계 때문에 여기 전류 0점까지 기다렸다가 여기가 이제 아크가 끊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자, 그런 특성이 있고요. 피레기에 방전 전류가 흐르고 제한 전압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서지 전압이 소멸된 후에도 속류가 도통 상태에서 좀 있어요. 그리고 속류가 흐르고 전류 0점에서 속류를 차단하고 원상태로 회복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게 갭이 달려있는 SRC 소자의 피레기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은 갭 레스형. 갭 레스형은 ZNO 소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가 다른 피레기. 여기다가 갭이 없고 특성 요소만 있는 ZNO예요. ZNO 소자를 썼더니 ZNO는 직렬 갭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VI 특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로와 절연을 할 필요가 없어 소형 경량이 된다. 직렬 갭이 필요가 없으니까 소형 경량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서지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많은 서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ZNO 소자는 서지가 들어와서 여기 서지 파형에 방전 개시 전압이 되면 바로 그냥 방전해버려요. 이 갭이 없어도 그 소자 자체가 그냥 바로 방전해버리고 또 여기 바로 방전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잔류 전압 속류 이 서지가 없어지고 이 상용 주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상용 주파에서 이쪽으로 안 흐릅니다. 하나도 안 흘러요. 그 서지 파형만 딱 잘라내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그림.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면은 SRC는 서지 파형이 없어지고 속류가 그대로 흘러서 전류 0점까지 이렇게 간다. 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 SRC 소자, 얘는 ZNO 소자. 그러면 속류가 안 흘러도 좋고 열은 뭐가 더 많이 발생할까요? 열은 여기가 많이 발생하죠. 아이자생 R만큼. 이만큼 계속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는 금방 차단하고 가니까 얘는 열이 작겠죠. 축적이.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ZNO 소자하고 탄화 교소하고 비교. 우선은 단자 전압은 지금까지 비교를 다 했어요. 지금까지 비교한 걸로 그냥 설명해서 끝내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단자 전압은 뭐 소자에 흐르는 전류 크기에 따른 단자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 얘기는 여기 소자의 전류가 많이 흘러도 이 단자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 그때의 저항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ZNO는. 그리고 탄화 교소는 약간의 어떤 단자 전압이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 말 그대로 해석했을 때 잘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직렬 갭이 방전을 개시할 때까지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 방전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항상 상승할 거고 개시할 때 단자 전압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한다. 요거를 상승한다, 좀 상승한다를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단자 전압이 여기에는 단자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다. 흐를 때. 쭉 흐를 때 단자 전압의 변화가 없고 SRC는 단자 전압의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서지 흡수는 발생과 동시에 바로 방전해서 흡수 속도가 빠르다. SRC는 직렬 갭이 방전할 때까지 서지의 파형이 그대로 여기 존재한다. 직렬 갭이 방전할 때까지 이만큼 올라가고요. 얘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바로 이렇게 땅 잘라내서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지 흡수 좋고. 그 다음에 속류 차단. ZNO는 요 속류는 흐르지 않아요. 그냥 딱 끝내고 0입니다. 피레기로는. 근데 SRC는 여기 전압이 걸려있는 동안 이렇게 돼서 속류가 쭉 흘렀다가 전류 0점에서 끊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특성이 연소 특징, 단속 특징이라고 비교를 해놨는데 이건 뭐 이해는 잘 안 돼요. 사실 얘는 왜 연속이고 얘는 왜 단속인지 제가 이해는 잘 안 되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걸 보면 ZNO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지 파형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들어오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방전할 거고 또 이렇게도 방전할 거고 또 뭐 뒤에도 들어오면
또 이렇게 방전할 거고 하는데, 이 SRC 같은 경우에는,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전했다가 이만큼 쭉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분명히 소자가 타버릴 거고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연속적으로 동작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얘는 연속적으로 동작하면 좀 문제가 생긴다. 과열소선할 거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피레기를 설치. 피레기 설치로 가보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안 붙고 바로 들으니까. 자, 피레기는 어디다 설치하느냐? 우선은 설치 시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 시 주의사항 중에, 주의사항 중에 뭐 설계 순서. 설치를 할 때 어떠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볼 것이냐. 상용주파 최대 전압을 선정을 한다. 그것은 이 계통의 이 상용주파 전압 중에 최대 전압을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계통이 22만 9천 kV다. 여기에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최대 전압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경우. 뭐 페란티 현상. 그죠? 뭐 전압을 저쪽 끝에서 22,900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쪽 앞에서는 조금 올렸다. 변전소 있는 데서는 좀 올렸다. 그리고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압을 다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2,900의 최대 전압이 예를 들어서 24kV까지 뜰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도. 이렇게 선정을 좀 해놔야 되고, 방전전류의 크기 및 파형을 고려한다. 방전전류의 크기 및 파형을 고려한다. 이게 서지가 들어왔을 때 이 방전전류를 과연 이 서지 파형이 어떤 서지 파형이 될 것이냐 한번 고려해보고 이 방전전류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서지 파형이 많이 발생하고 크게 발생하고 하는 거는 뇌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죠? 양내가 많이 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피레기는 피레기의 전격을 좀 높여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낮출 수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충격 절연 내력을 피보기의 충격 절연 내력을 결정한다. 이 피보기 변압기가 되겠죠. 이런 피보기의 충격 절연 내력을 결정한다. 이게 충격 절연 내력은 빌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해가지고 BI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과연 몇 킬로볼트까지 견딜 거냐, 변압기가. 22.9kV의 유입 변압기 몇 킬로볼트의 서지 파형에 견뎌요? 150kV의 서지 파형에 견딥니다. 여기 정도까지. 그 다음에 154kV의 유입 변압기는 몇 킬로볼트까지 견뎌요? 네, 일반적으로 750kV까지 견뎌요. 서지 파형에. 이게 BIL이에요. 그럼 피보기의 BIL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얘가 150kg에 견디고 얘가 750kg에 견딘다면 얘가 피레기를 통해서 방전하고 잘라서 나간 이쪽으로 투과되는 이 파형의 한계를 이 빌값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낮춰주면 되는 거죠. 그럼 피레기는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결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피레기의 전격 전압 및 공침 방전 전류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뭘 가지고? 상용주파 최대 대지 전압을 가지고, 또는 또 방전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그래서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 여기 이게 투투나인 피레기면 전격 전압이 몇 볼트예요? 18kV. 또 몇 카? 배전 우리 수용극측이면 일반적으로 2.5카. 우리 건축물 안에. 그럼 18kV는 이거 상용주파 대지 전압보다 얘가 더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돼요. 그래서 상용주파 대지 전압은 20.9kV에 얼마예요? 13.2kV죠. 13.8인가? 13.2kV요. 네. 14.2kV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전압이 있겠죠. 뭐 14kV가 평상시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여기 전압이 쭉, 이거는 사고시인데 사고시에 전압이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선에, 여기 옆에 선에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비유효 접지 계통, 비접지 계통에서는 몇 배까지 뜰 수 있다? 루트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유효 접지 계통에서는 최대 1.38배까지 올라간다. 직접 접지를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해요. 근데 올라가봤자 1.38배 이상으로는 안 올라갑니다. 비접지 계통에서는 루트 300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럼 루트 300까지 전압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격에 피레기의 공칭 전압이 그 전압보다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되고 또 뭐예요? 그래서 우리 229에서는 직접 접지 계통이니까 루트 300까지는 안 보고 거기에 뭐 몇 배, 예를 들어서 여유를 둬서 1.3배, 1.38배 이 정도로 해서 잡는 겁니다. 그러면 13.2kV에 뭐 1.38배, 1.4배 이 정도 하면 이제 18kV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레기의 절연 협조를 검토하여 보호 레벨을 결정한다. 보호 레벨을 결정한다는 것은 피레기의 절연 협조를 보호 레벨 이거를 검토하는 이 잘라져 나가는 피레기가 빌값보다 작으면 되는데 이거는 보호 레벨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보호 레벨 충격파의 방전 개시 전압,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다라고도 하고 또 제한 전압이다라는 말도 씁니다. 제한 전압 이런 말들을 같이 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의미적으로 있는 말들인데 이런 전압들이 다 여기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레기에서 잘라내고 기기에 가해지는 전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보호 레벨을 결정한다. 보호 레벨 간의 절연 협조는 충격 전압에 대하여 20%, 개폐 서지에 대하여 15%의 여유를 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보호 레벨 간의 절연 협조는 이 보호 레벨, 요거 기준 충격 절연 강도하고 피레기하고의 절연 협조는 피레기를 통해서 기기를 보호하는 게 절연 협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연 협조는 이 피보호 기기의 보호 레벨이 이만큼이라, 요 전압이 이만큼이라면 여기가 750kV라면 여기에 몇 프로 여유를 둬라? 20% 여유를 둬라. 20% 여유를 두고 여기 피레기의 보호 레벨, 제한 전압,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넷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폐 서지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면은 개폐 서지에 대한 여기 B값, BSIL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안 보이겠다. 넷서지가 들어왔을 때 견디는 전압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개폐 서지가 들어왔을 때 견디는 전압은 이 전압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얘가 넷서지에 견디는 전압입니다. 넷서지는 1.5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파두장, 파미장 해가지고 이 시간 동안 이 파형이 들어온다고 보고요. 개폐 서지는 얼마예요? 250에서 2500 마이크로세크 동안 개폐 서지는 이만큼 시간 동안 생겨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 들어오는 충격 전압 값이 견디는 게 750V예요. 긴 시간 동안 750V를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겠죠. 상용 주파수는 더 못 견디겠죠. 이거 250에서 2500 마이크로세크도 60Hz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더 낮은 전압 동안 얘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폐 서지에 대해서는 15% 여유를 둔다라는 말 자체가 개폐 서지에 대한 이 BSIL 값이 750이 개폐 서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600kV라면 이 600kV에 15%보다 더 낮게 15%보다 더 낮게 해서 뭐를 선정해라? 요 잘라내는 값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레기는 충격 전압에 대하여 20%의 여유를 둬서 한다. 그래서 최소 보호비를 1.2라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격거리 및 기타 관계 요소를 고려하여 전압을 결정한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최종 전압을 결정을 할 때, 이 전압을 결정할 때 보호 레벨, 제한 전압 결정을 할 때 이 피레기하고 이 기기하고의 거리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더 커져요. 이 기기에 닿는 전압이. 이 기기에 닿는 전압은 여기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이 VP라면 이 P 보호기관의 거리 S 때문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VP에 뒤에 다 나옵니다. 이거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VP의 전파 속도에다가 이 파도 준도, 서지 파형의 파도 준도 곱하기 이 거리만큼의 전압이 더 떠가지고 P 보호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길게 하면 거리 길게 한 만큼 더 큰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P 보호기에 가까이 설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방법, 설계 시 유의사항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피레기 설치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레기 설치 장소. 피레기 설치 장소는 보호를 위한 장소? 그러면 내가 변압기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변압기 앞에다가 설치해야지 되겠죠. 내가 뭐 다른 기기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보호를 위한 장소하고 어떤 변이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위점이라는 것은 특성 임피던스가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성 임피던스는 뭐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원론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특성 임피던스는 이 계통의 L과 C 값 때문에 생기는 어떤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서지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라고 해가지고 서지 파형이 갈 때, 파동 임피던스, 이렇게 파장이 생길 때 나타내는 어떤 L과 C 값 때문에 생기는 임피던스를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이건 선로의 고유값이에요. 가공 선로가 어떻게 건설됐다 그러면 거기에 LC 때문에 생기는 특성 임피던스가 정해져요. 케이블이다라고 하면 정해져요.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가 C분의 L입니까? 네, 루트 C분의 L이죠. 그러니까 가공선보다 지중선이 C가 크고 L이 작기 때문에 케이블은 특성 임피던스가 좀 작을 거예요. 그리고 가공선은 특성 임피던스가 좀 높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특성 임피던스가 높은 가공, 특성 임피던스가 작은 케이블, 또 특성 임피던스가 높은 가공전선, 뭐 이렇다면, 또는 특성 임피던스, 변압기도 특성 임피던스가 좀 크거든요. 그럼 변압기에 특성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서지 파형이 들어오면 이런 변이점에서는 특성 임피던스가 바뀌는 변이점에서는 이 서지 파형이 투과, 반사 이렇게 됩니다. 투과하고 반사가 이루어져요. 또 여기 들어오면은 들어온 데서 이쪽으로 투과 반사. 근데 기본적으로 특성 임피던스가 작은 데서 큰 것을 만나면 반사가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가 작은 걸 만나면 투과가 많이 되고, 작은 걸 만나면 이 파형이 반대 파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작아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나? 투과파 어떻게 썼지? 투과 파형은 특성 임피던스의 파형이 어떻게 됩니까? Z2 플러스 Z1분의 2배의 Z2만큼 투과가 되죠. 어떤 파형이? 입사파가. 그 다음에 반사파는요. 반사파는 분모 똑같고 분자가 Z2 마이너스 Z1 이렇게 되죠. 그 입사파만큼 반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에서 서지 파형이 투과하고 반사한다. 이런 점에다가 뭐를 설치를 한다? 피레기를 설치를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피레기를 설치를 해서 이런 서지 파형이 이제 흡수가 되게끔, 서지 파형이 쭉 오다가 흡수가 되게끔, 또 서지 파형이 쭉 이렇게 가다가 여기 투과 반사 할 텐데 케이블이 있으면 케이블하고 가공하고 연결된 지점에 또 피레기를 설치해서 투과 반사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빼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압기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한다. 보호를 위해서 가공선로와 케이블이 접속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여기가 무슨 점이니까? 변이점이니까. 자, 이게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이것도 투과파, 반사파도 뒤에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한 권을 다 보면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연결이 착 돼요. 근데
아직은 책 한 권을 다 안 보고 계시니까 이거 또 투가파 반사파는 또 왜 얘기하지? 이건 또 언제 공부하지? 지금 이제 막 받아 적으시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다시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이 얘기는 투가파 반사파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때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 앞에 끌고 와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건 없어요. 발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이제 설치 지점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기술 기준에 있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기술 기준에서 어디에다가 설치하라고 나오냐. 그럼 발전소가 있다. 또 변전소가 있다. 아이고. 이런 변전소가 있다. 이러면 어디에 설치해라? 발전소의 인입구 인출구. 여기에 인출구에 피레기 설치해라. 변전소의 인입구 인출구에 뭐 해라? 피레기 설치해라. 여기에도 피레기 설치해라. 이러라는 거고요. 그 다음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측. 여기 어떤 뭐 배전용 변압기가 또 이렇게 있다. 이러면 여기에 고압 측, 뭐 특고압 측, 고압 측 이런 데 다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고압 가공 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전 장소의 인입구. 내가 여기 내 집인데 수용가. 내 빌딩인데 여기 수용가 인입구에 뭐를 설치해라? 피레기를 설치해라. 라는 거고요. 지중선로와 가공선로가 접속되는 곳. 배전선에서 가공하고 지중하고 접속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내 수용가에서 가공해서 내가 지중으로 이렇게 끌고 오겠다. 그러면 여기에도 전주에 가공해서 지중으로 내려오면 전주에 피레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론적인 거, 기술 기준에 있는 거. 그리고 설치 위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치 위치는 어떻게 해라? 뭐에 가까이 설치해라? 설치를 할 때 피보기에 가능한 가까이 설치하라는 거죠. 이 거리가 떨어진 만큼 피보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변압기라고 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 VT는 PR에 걸리는 전압은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만큼의 서지가 여기서 잘라져서 갈 텐데 이 거리만큼 이 서지 파형이 상승돼서 여기에 닿는다는 거거든요. 그 수식이 VT는 VP 플러스 V의 2μS라는 거예요. 그래서 VP라는 것은 방전할 때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만큼 잘려가지고 가는데 이 거리 S만큼 더 상승하는 겁니다. 상승은 어떻게 상승하느냐? V분의 2μS인데 V는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V는? 속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속도. V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서지 전파 속도. 가공선로는 30, 케이블은 150. 이게 단위가 메타 마이크로 세크입니다. 그러면 초당 얼마예요? 초당 요거라면은 300 곱하기 초당 10의 6승 마이크로 세크 메타 퍼 세크가 되겠죠. 세크. 그럼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 무슨 속도예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서지가 가는 거예요. 그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 빛의 속도로 가는 겁니다. 이게 빛의 속도예요. 가공선로에서 서지가 빛의 속도로 갑니다. 빛의 속도로 가고 그 다음에 2배의 뮤라는 것은 여기 오타가 있어요. 침입파의 파도 준도예요. 진행 속도 아니고. 우리 책에 보면 침입파의 진행 속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뮤라는 게 단위가 킬로볼트 퍼 마이크로 세크예요. 그래서 침입파의 파도 준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게 시간 마이크로 세크. 예? 여기 킬로볼트가 서지 파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냐. 자, 이렇게 생긴 요 파도 준도. 여기 파도 준도. 여기가 얼만큼 기울기가 마이크로 세크의 킬로볼트가 얼만큼 기울기의 파형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파형이면 파도 준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로 세크의 킬로볼트가 커지죠. 급준파. 그 다음에 서지 파형이 이렇게 생기면 마이크로 세크가 이만큼 갔는데 서지 파형이 킬로볼트가 이만큼 올라갔죠. 이거 완만파. 그래서 급준 파형이 들어오면 더 데미지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파형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S, 이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거리, 이 파도 준도의 크기, 뭐 또 이 VP, 기본적으로 여기 피레기에서 생기는 양단자 간의 전압 이런 것들이 이 변압기에 어떤 뭡니까? 데미지를 주니까 파형에 데미지를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거리를 일단 가깝게 해야 돼요. 그죠? 거리를 가깝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VP를 좀 낮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피레기를 써도 VP를 좀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VP를 낮출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저항을, 접지장 RG를 가능하면 낮춰야 됩니다. 가능하면 낮춰야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작거든요. 여기 방전이 될 때. 그러니까 피레기의 접지는 낮추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요식을 써놓고 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갈로 2번? 잠시만요. 제가 방향을 잃었어요. 네. 다시 찾았네. 그래서, 이 거리는 가능하면 몇 메타 이내로 해라? 20m 이내로 해라.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20m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건 기준인 겁니다. 20m 이내로 설치를 해라. S가 길어지면 파워치가 높게 된다.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 양단에 피레기를 설치해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케이블로 또 이렇게 끌고 가는데 좀 길게 끌고 가게 되면 여기 앞에도 피레기를 설치하지만 뒤에 쪽에 피레기를 또 하나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용가에서 들어와가지고 LBS, MOF 그리고 뭐 차단기 그리고 변압기 있다고 치면 LA를 어디다 설치해요? 여기다 설치하죠. 들어와가지고는 저기 가공에다 또 하나 설치하겠지만 들어가서 여기다 설치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0m 이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0m 이내가 다 됩니다. 웬만큼 배열하면 여기 뭐 이제 이런 거 계기도 쭉 넣고 변압기까지 배열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20m 안에 다 들어가요. 일반적인 수용가에서. 근데 여기 VCB 차단기를 놓고 변압기를 다른데 케이블로 해가지고 다시 끌고 가서 다른 변전실에다 두는 경우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레기를 또 설치하라는 거예요. 또 설치해라. 그다음에 피레기의 접지. 피레기의 접지는 접지 저항이 낮을수록 좋을 겁니다. 피레기 여기구나. 다 왔네. 피레기의 접지. 피레기의 접지 조건. 가능한 몇 옴 이하를 유지해라? 3옴 이하를 유지해라. 3옴보다 더 작으면 더 좋습니다. 유지하고 피레기는 다중접지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개만 딱 박지 말고 좀 여러 개를 이렇게 박아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피레기의 접지가 끊어지면 문제가 심각하죠. 서지파형이 다 데미지를 다 입을 테니까 이제 TR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다중접지식으로 해라. 그리고 접지도선은 가능한 짧게 해라. 여기에도 접지도선을 가능한 짧게 해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도체가 길어지면 도체 길어진 만큼 저항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단독 접지가 좋으나 공통 접지도 가능하다. 단독 접지가 좋다는 얘기는 이거 한 개 박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중으로 하는데 피레기용으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단독 접지는 피레기용으로만 해주면, 왜냐하면 이게 서지가 자주 들어올 텐데 서지가 들어올 때마다 방전하고 방전할 때마다 대지의 전위가 상승하겠죠. 접지점에 전위가 상승하는데 여기에 다른 것까지 막 접지를 다 물려놓으면 그런 것들도 다 접지가 다 상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단독 접지가 좋겠다. 그런데 단독으로 내가 묻어놓고 그 옆에다가 접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으면 이거 그냥 땅에서 붙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위가 다 상승해요. 전위차 때문에 이쪽으로 어떤 전류가 또 역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 멀리 떨어뜨릴 수 없는 조건이면 그냥 공통으로 묶어도 된다. 공통으로 같이 전위가 올라가면 여기에 어떤 순환전류나 이런 것들은 안 생기니까. 자, 그런 의미적인 거고요. 그리고 접지선의 이 굵기는, 피레기 접지선의 굵기는, 모든 도체의 굵기는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됩니까? 모든 도체의 굵기는 제가 풀이 시간에 얘기 들었을 텐데 K에다가 루트 I 자승 T 또는 뭐 K에다가 I를 빼내고 싶으면 루트 T에 곱하기 I 개념인데, 모든 도체는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만큼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 시간만큼 선정을 합니다. 그 일반적인 케이블 선정을 할 때도 그 일반적인 케이블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무한히 흐르는 거죠. 뭐 일반적인 도체 이런 케이블에 무한히 흐르는데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굵기를 선정하잖아요.
허용 전류를 가지고 굵기를 선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피렉이나 순간적으로 흘렀다 안 흘렀다, 접지선 이런 것들은 접지선에 흐르는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굵기를 선정하면 됩니다. 루트 t만큼. 그리고 이 k라는 것은 절연체의 종류에 의해서 달라지고요. 또 뭐에 의해서 달라지냐? 절연체의 허용 온도. 허용 온도에 따라서, 종류가 온도가 뭐 다를 수 있겠죠. 허용 온도에 따라지고, 또 기저 온도. 허용 온도가 예를 들어서 250도씨인데 네가 40도씨부터 시작을 했느냐 90도씨부터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K값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조건을 검토를 해야죠. 내가 피레기가 평상시에 접지선이 평상시에 실온에 있다. 그럼 뭐 40도 이상이 될 일이 없다. 그러면 4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견딜 수 있는 접지선의 온도가 250도씨다. 그때 K값이 282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280이다, 뭐 278이다, 이런 값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레기형 접지선의 굵기 선정은 28이다. 이렇게 놓고 그냥 단순하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 그래서 282에, BC. 그 다음에 또 282는 BC선일 때를 얘기를 하죠. 접지선, 여기 피레기용 전선을 볼 때. BC선은 나동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연체가 없는. BC선일 때 282로 보고, 여기에 어떤 GV선을 쓸 때는 얼마예요? 143. 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 외워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28이나 143을 써서 접지선을 GV로 했을 때, 접지선을 BC선으로 했을 때 선정할 수 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도통할 수 있는 시간인데, 피레기는 아주 짧은 시간 방전하고 멈추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방전하고 멈추는데, 그 시간을 넣으면 이 S가 엄청 가늘어져요. 근데 피레기에서 가장 악조건에서 가장 많이 여기 흘릴 수 있는 시간이 몇 초냐? 우리 책에 보면 1.1초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 있네. 1.1을 적용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 특성 요소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과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됐어요. 일선 지락이 됐어요. 일선 지락이 된 상태에서 피레기는 이제 그 성능을 잃어버리겠죠. 잃어버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도통이 될 텐데, 일선 지락 시에 한전의 배선 선로의 차단기가 이거를 감지해서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1.1초인 거예요. 그래서 한전의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1.1초니까 1.1초 통화는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접지선이 녹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지선이 녹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굵기를 선정하라는 겁니다. 요 공식으로. 그리고 접지계수. 피레기의 접지계수. 접지계수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레기의 전격 전압과 접지계수. 지금 우리 이제 접지계수를 나타내는데, 우선은 접지계수를 한번 볼게요. 접지계수를 보는데, 접지계수라는 정의를 보겠습니다. 일선 지락이 생겼을 때, 여기 어떤 상에서 일선 지락 사고가 생겼을 때, 건전상은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C상에서 일선 지락이 생겼는데, A상의 건전상의 전위는 상승한다. 상의 전위 상승. 비접지 계통일 때는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상전압 자기 전압에 곱하기 루트 300까지 상승할 수 있고, 좀 닦고 할게요. 여기 비접지. 여기를 직접 접지했을 때는 안 뜰 수도 있어요. 1배에서 접지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접지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유효 접지 조건이라면 1.38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유효 접지. 직접 접지해서 접지 저항이 작으면 상승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그럼 접지 계수는 일선 지락 사고 시의 피레기 설치점에서 건전상의 대지 전압 치료치, 여기에 피레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피레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 건전상의 대지 전압 상승 값, 그리고 사고 제거 후, 일선 지락이 제거된 다음에
일단 제가 된다면 성간전압의 백분율로 표시한 것. 그래서 뭡니까? 성간전압분의 고장시 상전압으로 표현을 했어요. 접지계수라는 게. 그러면 여기 성간전압이 얼마예요? 22,900으로 볼게요. 22,900kV의 성간전압은 얼마입니까? 22,900kV. 상전압은 얼마예요? 13.2. 그럼 계산기로 한번 때려볼래요? 지금 13.8하고 13.2하고 자꾸 헷갈리네. 루트 3. 22,900 나누기 루트 3. 13.2 맞죠? 네. 13.2kV가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전압은 13.2kV인데 여기에 성간전압이니까 상전압에 요 상전압을 V0로 하면 상전압의 루트 3배인 거예요. 곱하기 루트 3배 이렇게 곱해놓은 거예요. 곱해놓고 여기 대지전이 상승은 비접지인 경우에 고장시의 대지전이 상승이 최대 몇 배? 루트 3배. 어떤 때는 1.38배. 네. 이 고장전압은 자기 상전압에 곱하기 비접지인 경우에는 루트 3배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요. 또는 1.38배까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게 접지계수다. 그럼 접지계수는 두 가지가 있네요. 접지계수는 1이 될 수도 있고 1.38에 나누기 루트 3을 하면 0.8이 되거든요. 접지계수는 0.8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전압이 안 뜨면 1배라면 루트 3분의 1배만큼만 될 수도 있고 그게 접지계수다라는 것이다. 정의로. 그래서 유효 접지된 접지계수가 80%인 경우라는 것은 0.8이라는 거예요. 루트 3분의 1.38이. 루트 3분의 1.38이 0.8. 일선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장시 대지전압은 성간전압의 0.8배 또는 상전압의 1.38배가 뜨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게 접지계수다. 그럼 이 접지계수 얘기를 왜 하느냐? 접지계수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 피레기에 전격 전압을 선정을 해야 될 텐데요. 피레기 전격 전압 투트라인 계통에서 18kV라고 그랬잖아요. 18kV 밖에 없습니까? 배전선에서는 18kV, 변전소에서는 21kV, 또 비접지 계통에서는 24kV. 이렇게 막 전격 전압들이 있어요. 우리는 직접 접지 계통에 배전 솔로니까 18kV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격 전압의 정의는 송유가 차단되는 피레기의 전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8kV에서 상용주파에 도통이 됐다가 송유가 차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전압이 평상시에 이렇게 지락사고가 생겨서 전압이 높게 뜨는 경우에 이 전격 전압을 높여놓지 않으면 그냥 지락사고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레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방전이 돼버려요. 상용주파수에서. 그러면 피레기가 타버려요. 상용주파수에 도통이 되면. 그러니까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높이냐? 비접지 계통일 때. 계통이 비접지 계통일 때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이렇게 높여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피레기의 전격 전압 VN은 뒤에 나올 거예요. 알파, 베타, VM이라는 게 있는데 이 VM은 평상시 페란티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전압 22,900kV에 1.1배 또는 1.1 나누기 1.2배 해가지고 24kV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알파라는 게 접지계수입니다. 얘가. 접지계수 해가지고 이 알파를 1로 넣을 것이냐 이 알파를 0.8로 넣을 것이냐 이런 걸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이게 성간전압이 24kV가 되는 거고 상전압은 13.8에 조금 더 이거보다 올라가겠네요. 상전압을 했을 때 0.8을 상전압으로 했을 때는 여기다가 루트 3배를 할 것이냐 비접지 계통에서 루트 3배를 할 것이냐 또는 0.8을 루트 3에다가 한 1.38배를 할 것이냐. 헷갈리죠? 네? 어떤 경우에 0.8이라고도 하고 1이라고도 하고 접지계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정의에 의한 접지계수를. 근데 여기에 루트 3을 곱해가지고 1.38이라고도 하고 루트 3이라고도 해요. 이거 조금 헷갈리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접지계수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에서 좀 궁금한 거 있습니까?
한참 설명을 드렸네요. 피레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거. 피레기 구조는 ZNO하고 탄화교소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탄화교소는 갭이 필요했어요. 갭형 피레기. 그 다음에 ZNO는 갭이 필요 없었어요. 갭 레스ing 피레기. 그에 대한 특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ZNO가 동작 특성이 아주 좋습니다. 파형을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레기에 설치를 했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설치 장소를 어디다가 잡을 거냐. 변이점에다 잡고 기기에 변압기를 특히 보호해야 되는 곳을 잡아야 되고, 설치 위치는 피보기에 가깝게. 이건 공식을 가지고 VP 플러스 V분의 2μs라는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할 때 접지선의 굵기 선정을 어떻게 하죠?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피레기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접지 계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이 접지 계수는 그 9.2의 피레기의 전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